이보시오 장사꾼! 대체 내가 무엇을 산 것이오? 눈이 뒤집힌 한양 제일의 구두쇠 영감이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장사꾼은 영감마님, 오히려 분명히 말씀드렸지 빙그레 않습니까? 웃으며 공기를 말했습니다. 파신다고요. 영감마님,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기를 파신다고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 한마디로 500냥을 손에 쥔 이 장사꾼,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달빛 연하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땅에 최가라는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북촌 한복판에 자리 잡은 그의 집은 99칸 기와집이었습니다. 높다란 소슬대문 위에는 최부자 댁이라는 현판이 번쩍번쩍 빛났고 마당 안쪽에는 쌀독이 20개, 돈괴가 10개나 늘어서 있었습니다. 한양 장안에서 최 영감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산이 만냥은 좋게 된다는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영감이 밥상에는 언제나 나물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찬이 왜 이것뿐이냐? 고 물으면 하인들은 서로 눈치만 봤습니다. 최 영감이 반찬값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최 영감의 하루는 늘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돈괴를 열고 돈을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차곡차곡 쌓인 엽전을 세는 그 시간이 최 영감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천하를 얻는 법이지. 최 영감은 혼잣말을 하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최 영감은 돈 한 푼 쓰는 걸 본 적이 없어. 맞아. 거지한테 동전 하나 준 적도 없다잖아. 그 많은 돈을 다 어디다 쓰려는 건지. 최 영감은 그런 소문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도 내일도 돈을 세고, 돈을 불리고, 돈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 영감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해 봄이었습니다. 한양 장터 한쪽 귀퉁이에 낯선 장사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허름한 삿갓을 눌러쓰고 등에는 작은 보찜 하나를 메고 있었습니다. 옷은 기워진 자국이 군데군데 있었고 집신도 달을 대로 달아 있었습니다. 영락없이 떠돌이 장사꾼의 행색이었습니다. 장사꾼의 이름은 봉다리였습니다. 봉다리는 장터 한복판에 자리를 잡더니 목청껏 외쳤습니다. 자, 사시오, 사시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팝니다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뭘 판다는 거야? 저 보찜 안에 뭐가 있는 거지? 봉다리는 사람들이 모여들자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평생 쓰면서도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는 것을 팝니다요. 구경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뭔데? 말이나 해봐. 봉다리는 뜸을 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바로 공기올시다.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온 웃음소리. 하하하, 공기를 팔아. 저 작자 미쳤나? 공기가 무슨 돈이 됩니까? 흐흐흐. 에이, 시간 낭비야. 가자.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터 한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노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걸친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은 봉다리 곁으로 천천히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공기를 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는가? 봉다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예, 그야 공기를 파는 거지요.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공기란 눈에 보이지 않지. 하지만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봉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노인은 봉다리의 표정을 읽은 듯 빙그레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봉다리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고개를 젓고 다시 목청껏 외쳤습니다. 자, 공기 사시오. 세상에서 제일 귀한 공기 사시오. 봉다리는 원래 경기도 수원 땅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터를 떠돌며 물건을 파는 행상이었고,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다리는 10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전국 장터를 누볐습니다. 남들이 그를 배울 나이에 봉다리가 배운 것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람 보는 눈. 둘째, 말하는 법. 셋째, 재빠른 발. 봉다리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봉달아, 장사는 물건을 파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사는 거야. 봉다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자랐습니다. 25이 되던 해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봉다리는 혼자가 됐습니다. 남은 것은 낡은 보찜 하나와 아버지의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팔까?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내게는 말이 있구나. 그날부터 봉다리의 장사가 시작됐습니다. 봉다리의 장사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물건을 팔 때 반드시 이야기를 함께 팔았습니다. 빗자루 하나를 팔아도 그냥 팔지 않았습니다. 이 빗자루는 보통 빗자루가 아니올시다. 전라도 담양 대나무로 엮은 것인데 이걸로 마당을 쓸면 집 안에 복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요. 사람들은 웃으면서도 지갑을 열었습니다. 봉다리의 말솜씨에는 묘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다리에게는 한 가지 고집이 있었습니다. 번 돈을 혼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굶는 사람을 보면 밥을 샀습니다. 헐벗은 아이를 보면 옷을 샀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봉다리의 주머니는 가벼웠습니다. 쌓아두면 뭐해. 돌고 도는 게 돈이지. 봉다리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가끔 배가 고팠습니다. 그해 봄, 봉다리는 한양 장터에 발을 들였습니다. 한양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도는 곳이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장터를 둘러보던 봉다리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 앞 넓은 길에 거지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서 손을 내밀고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비단 옷에 갓을 쓴 뚱뚱한 영감이었습니다. 거지들 사이를 지나면서 소매자락을 한껏 끌어올리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에이,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비켜. 거지들이 주춤거리며 물러났습니다. 봉다리는 그 영감의 뒷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터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저 영감은 누구요? 장터 사람이 소곤거렸습니다. 최영감이라오. 한양에서 제일 돈 많은 구두쇠지. 거지한테 엽전 한 입 준 적도 없고 남한테 돈 쓴 일이 없어. 재산이 만냥은 될 거야. 봉다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만냥이라. 그날 저녁 봉다리는 장터 한쪽 허름한 주막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앞에 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주막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장터 상인들, 나무꾼들, 이름 모를 나그네들. 저마다 지친 얼굴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봉다리는 주막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힘들어 보이요? 주막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 영감 때문이지. 저 영감이 장터 건물을 다 갖고 있어. 자릿세를 한껏 올려놓으니 장사꾼들이 다 힘들지 뭐. 봉다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는 막걸리를 한 모금 마시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다리가 장터에서 공기 장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터가 술렁였습니다. 비켜라, 비켜. 하인 2명을 앞세운 최 영감이 장터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자릿세를 거들어 온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은 장터를 한 바퀴 돌며 상인들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상인들은 하나같이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 영감이 봉다리 앞에서 멈췄습니다. 봉다리는 자리에 앉아 태평하게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자넨 처음 보는 얼굴인데 자릿세 냈나? 봉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마님. 제가 이 장터에서 자리를 쓰고 있으니 마땅히 내야지요. 봉다리가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멈췄습니다. 봉다리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영감마님, 잠깐만요. 뭔가? 봉다리가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파는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 영감이 시큰둥하게 물었습니다. 뭘 판다는 건가? 봉다리가 2팔을 활짝 펼치며 말했습니다. 공기를 팝니다요, 영감마님. 최 영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다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기, 하하, 이 사람이 미쳤나. 공기를 판다고? 봉다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감마님, 공기 장사에는 자릿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요. 뭐라고? 봉다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자릿세란 땅을 쓰는 값이지 않습니까? 저는 땅을 쓰는 게 아니라 공기를 쓰는 것이 옳시다. 공기는 영감마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 영감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이놈이 말장난을 하는 건가? 주변에 있던 장터 상인들이 슬그머니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떠돌이 장사꾼이 최 영감에게 대드는 광경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최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닥치고 자릿세 나네. 봉다리가 씩 웃으며 품속에서 엽전 한 입을 꺼냈습니다. 예, 내지요. 그런데 영감마님. 왜 또? 봉다리가 엽전을 최 영감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릿세는 제가 내는 게 아니올시다. 그럼. 봉다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기값으로 드리는 겁니다요. 제가 오늘 이 장터에서 영감마님의 공기를 잔뜩 마셨으니까요. 순간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터져나온 폭소. 하하하하. 공기값이래, 공기값. 어이쿠, 배꼽 빠지겠다. 최 영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다가 하인들을 데리고 씩씩거리며 나가버렸습니다.
봉다리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그날 저녁 주막에서 술을 마시던 봉다리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장터에서 떡을 파는 순덕이 아주머니였습니다. 넉살 좋고 동네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는 봉다리 맞은편에 앉으며 소곤거렸습니다. 낮에 보니 자네 배짱이 두둑하더구만. 최 영감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것 아닌 거려. 순덕이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있잖아. 조심해야 해. 최 영감이 어떤 사람인지 자네가 모르는 것 같아서. 봉다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영감이 장터 건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한양 북촌 땅 절반이 저 영감 거야. 포도청에도 아는 사람이 있고 고관대작들한테 돈을 꿔준 것도 많아서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봉다리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최 영감한테 밉보인 장사꾼이 있었는데 며칠 만에 장터에서 쫓겨났지. 어디 갔는지도 몰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장사나 해. 봉다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막걸리 사발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내 말 들어 조용히 지내. 봉다리가 사발을 내려놓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고마워요. 걱정해 주셔서. 그럼 조용히 있을 거야? 봉다리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사람이 장터 건물을 다 갖고 있다고요? 응. 자릿세를 한껏 올려서 상인들이 힘들다고요? 그렇지. 장터 사람들이 다 고통받고 있고요? 맞아. 봉다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긴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봉다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네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위험하다고. 봉다리가 손을 들어 아주머니를 달랬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장사꾼이니까요. 장사꾼은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상황도 팔 줄 알아야 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봉다리가 막걸리 사발을 들며 말했습니다. 최 영감한테 공기를 팔 겁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기를, 그 구두쇠가 공기값을 내겠어. 웃기는 소리 말고. 봉다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세상에 돈 아까운 사람 없어요. 아까운 줄 알면서도 쓰게 만드는 게 장사꾼의 솜씨지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봉다리가 소곤소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는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될 리가 없어.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를 믿어보세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한참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맑고 장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진지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결국 푸아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한번 해봐. 나도 그 구두쇠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싶긴 했어. 봉다리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주머니, 도와주실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일찍 일어나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장터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최 영감이 누구와 이야기하는지, 무엇에 관심을 갖는지, 어떤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지, 봉다리는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봉다리가 확인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은 세 가지에 약했습니다. 첫째, 돈 되는 이야기. 둘째, 남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정보. 셋째,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느낌. 봉다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그날 저녁 봉다리는 순덕이 아주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준비됐어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두 팔을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왕 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뭘 하면 돼? 봉다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최 영감 귀에 소문 하나만 흘려주시면 됩니다. 무슨 소문? 봉다리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꾀를 어떻게 생각해냈어?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최 영감 얼굴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이게 정말 될까? 봉다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봉다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날 밤이었습니다. 장터 근처 골목을 지나던 봉다리는 낡은 담벼락 아래 쪼그리고 앉은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10살도 안 돼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때가 묻어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고 허름한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작게 웅크린 채 떨고 있었습니다. 봉다리가 쪼그려 앉으며 물었습니다. 얘야, 왜 여기 있어?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이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쁜 사람 아니야. 아이가 쭈뼛거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파서요.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밥은 먹었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 못 먹었어요. 봉다리는 망설임 없이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주막으로 들어간 봉다리는 아이에게 밥과 국을 사줬습니다. 아이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습니다. 봉다리는 아이가 밥 먹는 것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동이요. 부모님은? 동이가 밥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없어요. 다 돌아가셨어요. 봉다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 동이야, 너 눈치가 빠르게 생겼는데. 동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다닐래? 밥은 내가 살게. 동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봉다리가 씩 웃었습니다. 대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해. 어렵지 않아. 그냥 돌아다니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이것저것 전달하는 거야. 동이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다리는 동이를 보며 어릴 때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장터를 누비던 그 시절. 봉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뭔지 알아? 동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언젠가 알게 될 것 같아.
다음 날 아침부터 한양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떡을 팔면서 슬쩍슬쩍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있잖아, 내가 어제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뭔데요? 아,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에이, 말해봐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거렸습니다. 저기 장터 끝에 봉달이라는 장사꾼 있잖아. 공기 파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보통 사람이 아니래. 어떻게?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진귀한 비법들을 모았대. 그 중에 황금을 만드는 비법도 있다나. 설마. 쉿. 조용히.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장터 입구 엿장수한테서 들었는데. 그 사람 말로는 봉다리가 충청도 어느 도사에게서 배웠다나. 이 소문은 금세 장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봉다리는 그날도 공기 장사를 했습니다. 자, 공기 사시오. 좋은 공기 사시오. 사람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이봐요, 공기 파는 사람. 황금 만드는 비법이 있다는 게 사실이오? 봉다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공기 파는 사람이 올시다. 아니, 소문이 자자하던데. 봉다리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저는 공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봉다리가 장터 한 귀퉁이에서 동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멀리서 최영감이 하인을 데리고 장터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봉다리가 동희의 어깨를 쿡 찔렀습니다. 준비됐지? 동희가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장터를 뛰어다니다가 최영감 근처에서 친구를 만난 척했습니다. 야, 너 알아? 저기 공기 파는 아저씨 있잖아. 응, 봉다리 아저씨. 그 아저씨가 어제 뭔가를 만들었는데 번쩍번쩍 빛나더라. 내가 직접 봤어. 그게 뭔데? 모르겠어. 근데 냄비에 뭔가를 넣고 끓였는데 꺼내니까 황금처럼 반짝이더라고. 아저씨가 나 보더니 얼른 숨겼어. 최영감의 걸음이 슬쩍 느려졌습니다. 두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척 깔깔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최영감이 하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공기 파는 자, 요즘 뭘 한다는 소문이 있던가? 하인이 말했습니다. 예, 저도 뭔가 이상한 소문은 들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 최영감이 턱을 쓰다듬으며 봉다리 쪽을 힐끔 봤습니다. 봉다리는 그냥 앉아서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척. 다음 날이었습니다. 봉다리가 장터에 앉아 있는데 최영감의 하인이 다가왔습니다. 이보시오, 장사꾼. 우리 영감마님이 잠깐 보자고 하시오. 봉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왜요? 그냥 할 말이 있다고 하시오. 봉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감은 장터 앞 자기 가게 한 칸에 앉아 있었습니다. 봉다리가 들어서자 최영감이 쿨럭거리며 말했습니다. 앉게. 봉다리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최영감이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슬쩍 물었습니다. 자네, 전국을 돌아다닌다고?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예, 떠돌이 장사꾼이라 이곳저곳 다니지요. 그러면 진귀한 것도 많이 봤겠구만. 봉다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뭐, 별건 없지요.
최 영감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자네가 뭔가 특별한 물건을 다룰 줄 안다는 소문이 있던데. 봉다리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예, 소문이요. 무슨 소문이요? 최 영감이 눈치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황금을 만드는 법 같은 거 말이야. 봉다리가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영감마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공기장수올시다. 하하. 최 영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면 왜 소문이 나는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황당하네요. 최 영감이 봉다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됐네. 가봐. 봉다리가 꾸벅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나서는 봉다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장터 뒤편 창고 앞에서 솥을 올려놓고 뭔가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솥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콩나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봉다리는 마치 대단히 귀한 것을 다루는 것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저었습니다. 마늘도 넣고 소금도 넣고 혼잣말로 중얼중얼. 동이가 슬금슬금 다가오며 소곤거렸습니다. 아저씨, 최 영감 하이니 저 뒤에서 보고 있어요. 봉다리가 눈도 돌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알아. 더 신경 써서 저어줘. 동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무 주걱을 집어들고 함께 저었습니다. 얼마 후 봉다리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뭔가 번쩍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실은 봉다리가 솥 안에 황동단추 몇 개를 넣어뒀던 것입니다. 국에 담긴 황동단추가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봉다리가 빠르게 솥뚜껑을 닫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누구 없이. 동이가 말했습니다. 없어요. 봉다리가 솥을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됐어. 뒤편에서 지켜보던 최 영감의 하인은 눈이 동그래진 채 발소리를 죽이며 돌아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최 영감이 직접 봉다리를 찾아왔습니다. 장터가 아니라 봉다리가 묵고 있는 주막방 앞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봉다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감마님. 어쩐 일이세요? 최 영감이 두리번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안에서 이야기 좀 하세. 봉다리가 방으로 들였습니다. 최 영감은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황금 만드는 법을 아는가? 봉다리가 깜짝 놀란 척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최 영감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 자네가 솥에 뭔가를 끓이는 걸 봤네. 그게 뭔지 알고 싶어. 봉다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말 마. 봉다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솥에 끓인 건 콩나물국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콩나물국에서 번쩍이는 게 나오더냐?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그건 황동단추였습니다. 국에 넣으면 국 맛이 좋아진다고 해서요. 최 영감이 봉다리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봉다리는 태연하게 최 영감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결국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럼 공기를 파는 건 무슨 뜻이야? 공기에는 값이 없는 법인데.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팔 수 있지요. 무슨 소리야? 봉다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영감마님, 이 공기를 마셔보세요. 최 영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래서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맑지 않습니까? 이 공기는 오늘 새벽 이른 아침에 한양에서 가장 맑은 공기입니다. 1년에 단 몇 번밖에 없는 날씨지요.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게 무슨 값이 있다는 거야? 봉다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영감마님은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최 영감이 움찔했습니다. 그게 왜?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만냥이 있어도 공기 한 모금에 흠뻑 취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공기는 누구나 마실 수 있지요. 10,000,000짜리 부자도 한 푼 없는 거지도 똑같이요. 최 영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봉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기를 팝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에 값을 매기는 거지요. 최 영감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헛소리가 그럴듯하군. 됐네. 하지만 문을 나서던 최 영감의 발걸음이 한 번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물었습니다. 자네, 내일 저녁에 시간 있나?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예. 그러면 내 집으로 오게. 최 영감은 그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동희가 창문 아래에서 고개를 들이밀며 소곤거렸습니다. 아저씨, 됐어요?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응, 됐어.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봉다리는 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99칸 기와집. 소슬대문 앞에서 봉다리는 잠시 집을 바라봤습니다. 크긴 크구나. 안으로 들어서니 하인이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최 영감은 방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돈괴가 여러 개 있었고 벽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최 영감이 봉다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앉아. 봉다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 영감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자네, 공기 말고 다른 걸 팔 줄 아나?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공기 말고는 딱히. 최 영감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있잖나, 내가 듣기로는 자네가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진귀한 비법들을 많이 모았다더군. 봉다리가 웃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최 영감이 대답 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뭐든 다 살 수 있어. 값은 내가 정하지 않고 자네가 정해. 봉다리는 잠시 생각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다가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제가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어봐. 봉다리가 방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많은 재산으로 영감마님은 행복하십니까? 최 영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면 아무리 귀한 비법을 드려도 소용없거든요.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봉다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감마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 말씀해 보세요. 최 영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돈을 더 불릴 방법. 봉다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봉다리가 품속에서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봉다리가 꺼낸 봉지 안에는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
봉다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공기 가루입니다. 최 영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기 가루. 봉다리가 설명했습니다. 예.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은 건데요. 한라산 꼭대기의 공기, 백두산 정상의 공기, 금강산 비로봉의 공기를 가루로 만든 겁니다.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공기를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비법이지요. 이 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면 봉다리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판단력이 좋아지고 장사 감각이 날카로워진다고 합니다. 최 영감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허튼 소리 말게. 그런 게 어디 있어. 봉다리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믿기 싫으시면 할 수 없지요. 저는 그냥 드려보려고 한 건데. 그러고는 봉지를 다시 품속에 넣으려 했습니다. 최 영감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봉다리가 멈췄습니다. 최 영감이 한참 봉지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거 얼마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팔 물건이 아니올시다. 그냥 드리려고 했던 건데. 최 영감이 눈을 번뜩였습니다. 공짜는 없는 법이야. 얼마를 원해? 봉다리가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10냥만 주세요. 최 영감이 혀를 찼습니다. 10냥이나 가루 한 봉지에. 봉다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도 억지로 드리기 싫어요. 최 영감이 얼른 말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10냥. 최 영감이 돈괴에서 엽전 10잎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봉다리가 봉지를 건넸습니다. 최 영감이 봉지를 뜯어 가루를 냄새 맡았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야? 봉다리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드셔보시면 아시지요. 봉다리는 최 영감의 집을 나섰습니다. 대문을 나서자마자 봉다리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 공기 가루가 10냥에 팔렸군. 봉다리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봉지 안의 가루는 그냥 쌀가루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영감은 쌀가루를 물에 타서 매일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건 그냥 기분이었습니다. 쌀가루라고는 꿈에도 모르고 효과가 있다고 믿으니 자연히 기분이 좋아진 것이지요. 최 영감은 만족스러워하며 봉다리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 가루 더 없나?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한 봉지밖에 없었습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겨우 모은 건데. 최 영감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영감마님, 사실 제가 그것보다 훨씬 귀한 걸 갖고 있긴 한데. 최 영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뭔데? 봉다리가 말을 아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직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 봉다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마님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어서요. 최 영감이 버럭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못 받을 게 어디 있어? 봉다리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야. 그런데 봉다리가 갑자기 표정을 굳히며 말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확신이 없어서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최 영감이 물었습니다. 뭐가?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공기를 담는 법이 옳시다. 최 영감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기를 담아? 어디다? 봉다리가 품속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습니다. 뚜껑이 꼭 닫혀 있는 병이었습니다.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최 영감이 병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이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예, 눈에 보이지 않지요. 하지만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는 법입니다.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무슨 값이 있다는 거야? 봉다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야 없지요. 공기니까요. 최 영감이 병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왜 꺼내는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이 공기는 그냥 공기가 아니올시다. 제가 한양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한 날 아침에 담은 공기입니다. 그래서 봉다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번 첫 돈이 10냥이었습니다. 그 뒤로 한 달 동안 계속 장사가 잘 됐지요. 저는 이 공기가 그 행운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최 영감이 병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재미로 드린 말씀이에요. 봉다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려 했습니다. 최 영감이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에 팔 거야?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팔 생각 없습니다. 제 행운의 물건이거든요. 최 영감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얼마면 되겠어? 봉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50냥.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100냥. 봉다리가 잠시 생각하는 척 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테는 돈보다 소중한 물건이 올시다. 최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500냥. 그 순간 봉다리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최 영감이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500냥이면 팔겠어. 봉다리가 한참 고민하는 척 하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영감마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최 영감이 즉시 돈괴로 향했습니다. 봉다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됐다. 그런데 일이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500냥을 손에 쥔 봉다리가 주막으로 돌아왔을 때 순덕이 아주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봉다리가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왜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소곤거렸습니다. 최 영감이 수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 오늘 하인을 시켜서 자네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더라고.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어떤 걸 알아봤는데요? 출신이 어디냐, 전에 뭘 했냐, 한양에 아는 사람이 있냐. 그런 걸 물어봤대. 봉다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최 영감이 포도청 나리 중에 아는 사람한테도 연락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 봉다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포도청? 순덕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포도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자네를 조사하려는 것 같아. 빨리 마무리하든지 아니면 그냥 도망가든지 해. 봉다리가 손에 든 엽전 뭉치를 바라봤습니다. 빨리 마무리해야 할 것 같군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최 영감이 직접 깨닫게 해줘야겠어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야?
봉다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뭘 팔았는지 최 영감 스스로 알게 되면 그때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지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들켜도 괜찮다는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처음부터 제가 판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공기 아니야? 봉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공기를 팔았어요. 그로부터 이틀 후였습니다. 최 영감이 사람을 시켜 그 봉지를 분석시켰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쌀가루. 최 영감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리고 유리병. 뚜껑을 열어보니 그냥 공기. 최 영감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사기꾼 놈을 당장 잡아들여. 하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봉다리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여전히 공기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공기 사시오. 하인들이 달려와 봉다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놈, 당장 따라와. 봉다리는 최 영감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최 영감은 눈이 뒤집혀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장사꾼. 대체 내가 무엇을 산 것이오? 봉다리는 멱살이 잡힌 채로도 태연했습니다. 최 영감이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쌀가루가 공기가루야. 빈병이 행운의 공기야. 이 사기꾼 놈. 하인들이 봉다리를 짓누르며 말했습니다. 어서 무릎 꿇어. 봉다리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영감이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포도청에 넘기기 전에 먼저 내 입으로 말해봐. 나한테서 얼마를 뜯어낸 거야? 봉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510냥입니다. 510냥. 이놈이. 최 영감이 더욱 길길이 뛰었습니다. 그때 동희가 주막 쪽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봉다리가 끌려가는 것을 본 동희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동희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저씨가 잡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 옆에 순덕이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나도 봤어. 이거 큰일인데. 순덕이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봉다리가 포도청에 넘겨지면 사기죄로 잡혀 들어갈 수도 있어. 동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한편 최 영감의 방 안에서는 상황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최 영감이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청에 연락해. 이 사기꾼 놈 잡아넣어. 하인이 나가려 하자 봉다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마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 영감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뭐가? 봉다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기를 친 게 아닙니다. 최 영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쌀가루를 팔면서 사기가 아니라고.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제가 처음에 뭘 판다고 했습니까? 최 영감이 씩씩거렸습니다. 공기. 봉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공기를 팔았습니다. 최 영감이 유리병을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공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예, 공기입니다. 영감마님이 직접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병 안에 공기가 들어있다고. 최 영감이 입을 떡 벌렸습니다. 봉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쌀가루는 제가 공기 가루라고 했습니다. 공기를 가루로 만든 것이라고요. 쌀은 가루가 되지요.
공기도 가루가 될 수 있습니다. 최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장난하지 마. 봉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저는 처음부터 공기를 판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사신 거지요. 최 영감이 쿵 하고 방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 500냥이 공기값이라는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영감마님이 500냥을 부르셨습니다. 최 영감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이 발칙한 놈, 말꼬리나 잡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언가가 떠오른 표정이었습니다. 봉다리가 처음 장터에서 한 말. 세상 모든 사람이 평생 쓰면서도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는 것을 팝니다요. 그리고 500냥을 부른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천천히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봉다리의 눈이 맑았습니다. 최 영감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노린 거야? 봉다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저를 포도청에 넘기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영감마님은 500냥을 잃으셨습니다. 그런데 장터 상인들은 매달 500냥씩 자릿세로 잃고 있습니다. 최 영감이 움찔했습니다. 봉다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영감마님께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최 영감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500냥을 가지고 장터 상인들의 자릿세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럼 봉다리가 품속에서 엽전 뭉치를 꺼냈습니다. 510냥이었습니다. 이걸 영감마님 앞에 두겠습니다. 최 영감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봉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공기를 산 겁니다. 영감마님이 가진 한양 하늘의 공기를요. 이 돈이 억울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저를 포도청에 넘기십시오. 최 영감이 엽전 뭉치를 내려다봤습니다. 봉다리가 조용히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가져가지 않으신다면 영감마님이 공기를 파신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은 장터 상인들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최 영감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가 풀어졌다가 했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너, 나를 가르치러 온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장사꾼이 올시다. 최 영감이 잠시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이 돈이 장터 상인들한테 가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달치 자릿세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영감마님이 자릿세를 낮춰주시면 달라지지요.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돈을 왜 내가 줄여줘야 해?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장터가 살아야 영감마님 건물에도 사람이 드는 법 아니겠습니까? 최 영감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봉다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영감마님, 저는 이 이야기를 끝낼 방법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들어봐.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하나는 저를 포도청에 넘기는 것입니다. 저는 510냥을 돌려드리고 이 돈은 다시 영감마님 돈괴로 들어갑니다. 장터는 그대로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영감마님이 공기를 파신 겁니다. 이 510냥을 장터 상인들 자릿세로 돌리고 앞으로 자릿세를 조금 낮춰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장터가 살아나고 사람들이 몰리고 영감마님 재산도 더 불어납니다. 최 영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자릿세를 낮추면 내 수입이 줄잖아. 봉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장터가 살아나면 장사꾼이 더 몰려듭니다. 자리가 더 필요하게 되고 결국 영감마님 수입은 늘어납니다. 최 영감이 한참 생각했습니다. 봉다리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최 영감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 원 장사꾼한테 경제 이야기를 듣는군.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까부터 공기를 팔고 있었습니다. 됐어. 최 영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 영감이 방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은 등 뒤로 맞잡고 눈은 바닥을 향했습니다. 봉다리는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최 영감이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하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 영감마님.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장터 상인들 명부 가져와. 하인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예. 명부. 빨리. 하인이 황급히 나갔다 돌아오더니 두꺼운 명부를 내밀었습니다. 최 영감이 명부를 훑어보다가 봉다리를 돌아봤습니다. 자릿세가 한 자리에 얼마인지 알아?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대략은 압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내가 결정할게. 봉다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영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자릿세를 반으로 낮추겠어. 봉다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최 영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엽전 뭉치를 손에 들었습니다. 장터 입구에 우물을 파는 데 쓰겠어. 상인들이 쓸 수 있게.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최 영감이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만족해?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영감마님이 만족하시면 저도 만족합니다. 최 영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건방진 놈. 그러면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터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자릿세가 반으로 줄었대. 최 영감이 자릿세를 낮춰. 믿기지 않는다. 내가 한양 장터에 20년이나 있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야.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봉다리를 만나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제 잡혀갔는데.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지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두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 구두쇠 최 영감이 자릿세를 반으로 낮춘다고. 자네가 어떻게 한 거야?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공기를 팔았지요. 순덕이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공기 타령이야.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공기가 그냥 공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동희가 달려와 봉다리 옆에 섰습니다. 아저씨 정말 괜찮아요? 어젯밤에 얼마나 걱정했는지. 봉다리가 동희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동희가 눈을 빛내며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한 게 뭔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최 영감이 왜 자릿세를 낮춰준 거예요?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최 영감이 공기를 팔았거든.
동희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공기를요?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자기가 가진 하늘을 팔았어. 그 돈이 장터로 돌아간 거지. 동희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봉다리가 웃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최 영감은 말대로 자릿세를 반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510냥을 장터 입구 우물공사에 쏟아부었습니다. 우물이 완성되던 날이었습니다. 장터 상인들이 우물가에 모여 감탄했습니다. 이런 우물이 생기다니. 이제 물 기르러 먼 데까지 안 가도 되겠어. 최 영감이 이런 일을 하다니 세상 참 모를 일이야. 최 영감은 멀찌감치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하인 하나만 데리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봉다리도 그 옆에 왔습니다. 둘은 한참 상인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이상하군. 봉다리가 물었습니다. 무엇이요?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돈을 쓰는데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 있는 거야? 봉다리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어떤 공기입니까, 지금? 최 영감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픽 웃었습니다. 좋군.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그게 진짜 공기의 맛입니다. 최 영감이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너, 참 이상한 놈이야. 봉다리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영감이 돌아서다가 멈추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양에 있을 거야? 봉다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떠돌이 장사꾼이 올시다. 곧 떠나야지요.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가기 전에 한 번 더 와라. 봉다리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왜요?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공기 값을 더 내야 할 것 같아서. 봉다리가 박장대소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구두쇠 최 영감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비볐습니다. 세상에 최 영감이 웃어. 저거 진짜야? 봄이 오면 별일이 다 있군. 다음 날이었습니다. 봉다리가 최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 영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꺼운 문서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다리가 문서를 봤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장터 건물 중에 작은 것 하나야. 봉다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예.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장터 상인들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야. 창고로 쓰든 쉬는 공간으로 쓰든. 봉다리가 한참 최 영감을 바라봤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왜? 이상해.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영감마님이 참 빠르게 배우시는구나 싶어서요.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나 이래도 한양에서 수십 년 장사한 사람이야. 뭐가 이득인지는 알지.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최 영감이 잠시 말이 없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봐. 너 처음부터 이걸 노린 거야?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장터 상인들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영감마님을 만났지요. 최 영감이 한참 봉다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는 뭘 했어?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저처럼 떠돌이 장사꾼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말했습니다. 좋은 것을 가르쳤군. 봉다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봉다리가 한양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집신을 신고 보찜을 메고 장터 앞을 지났습니다. 장터는 이미 활기가 넘쳤습니다. 자릿세가 줄자 상인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새로 생긴 우물가에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이 아주머니가 봉다리를 보자마자 달려 나왔습니다. 가는 거야? 인사도 없이? 봉다리가 웃었습니다. 이러고 가려고 했는데 순덕이 아주머니가 떡 한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가는 길에 먹어. 내 마음이야. 봉다리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봉다리 앞에 섰습니다. 아저씨, 저도 데려가면 안 돼요? 봉다리가 무릎을 구부리고 동희와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동희야, 너는 여기 있어. 순덕이 아주머니가 잘 돌봐주실 거야. 순덕이 아주머니가 동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봉다리가 동희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물었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다리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 뭔데요? 봉다리가 장터를 가득 채운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활기차게 흥정하고 웃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람이야. 봉다리가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사람이 곧 공기야. 동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봉다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알게 될 거야. 약속해. 봉다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터 입구 우물가 옆에 최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하인도 데리지 않고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영감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봉다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봉다리는 걸었습니다. 등 뒤로 장터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흥정하는 소리, 웃음소리, 아이들 뛰노는 소리. 봉다리는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삿갓이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렇게 떠돌이 장사꾼 봉다리는 또 다른 장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봉다리가 한양을 떠난 후 한양 장터는 달라졌습니다. 자릿세가 낮아지자 상인들이 돌아왔습니다. 새 상인들도 몰려들었습니다. 장터는 한 해 만에 훨씬 활기를 띠었습니다. 최영감의 재산도 늘었습니다. 봉다리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매년 봄이면 장터 우물가에 서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공기 참 좋군. 하인들이 고개를 갸웃했지만 최영감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기에도 값이 있는 법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나눌 때 가진 것은 더 커지는 법입니다. 봉다리는 공기를 팔았지만 사실은 마음을 팔았습니다. 500냥짜리 마음을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이 아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